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어느 때보다 수험생들의 막판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다음 주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풀며 저마다 약점 보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실 밖 투명 부스 안, 공용 책상 등 곳곳에서 학생들이 집중력을 끌어올립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도 느끼지만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공부하던 대로 하면 잘 볼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수능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면서 조마조마하고 이대로 쭉 해나간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치르는 제자를 오래 지켜본 선생님은 이제 공부 시간을 늘리기보다 당일 시간표에 리듬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쉬운 난이도가 예상되면서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일교차 큰 날씨에 독감까지 기승을 부려 무엇보다 건강관리도 중요해졌습니다. 독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개인 위생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거, 열심히 해왔던 것, 실력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능은 오는 16일 치러지며 전남에서 수험생 13,000여 명이 46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작합니다. 수험생은 늦어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됐어도 일반 수험생과 분리되지 않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장에는 별도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4년 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지역 지방분권 시민사회연대가 여당의 메가서울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광주 전남 본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서울 초거대도시 만들기를 중단하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비수도권의 부와 인구를 빨아당기는 서울의 구심력이 더 커진다면 경기, 인천뿐 아니라 호남과 충청, 영남도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남 편중 인사를 지적받자 지난 정부에서는 호남 인사를 많이 쓰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등 비서관급 53명 중 영남이 23명이고 호남 출신은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호남 쪽을 많이 스카우트하려고 노력했지만 본인들이 고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많다는 지적에도 검찰 인력은 1%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의 연내 국가하천 지정 전망이 밝습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지원 의사를 보이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데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관련 사업 예산 전액이 국비로 지원 가능해 순천시의 명품 하천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생태하천 동천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순천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광규 순천시장에게 지방 하천인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천이 명품 하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관님께 지시하신 얘기를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이어 한 달여 뒤 순천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동천 24.28km 구간에 대한 국가하천 지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담아서 이 어떠한 명품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순천 동천을 포함해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국가하천 승격 대상지 선정 용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2월경에는 국가하천 대상지가 선정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국가천 지정 고시는 내년 상반기에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순천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지정되면 순천 동천 명품 하천 조성 사업도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동천 명품 하천 조성 사업은 순천만에서 도심 권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태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겁니다. 순천만에서 그 도심까지 연결하는 생태축도 연결이 되고요. 또 도심에서 하천으로도 지금 강변도로 때문에 단절돼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자유롭게 우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태축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천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지수와 이수를 넘어 친수, 경관, 생태, 관광을 아우르는 친환경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1,60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역 거점별 청년 비전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창업지원 등 12개 사업, 그리고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 동안 1조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12월 착공을 앞둔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에 전남도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가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연구원, 남해군과 호흡을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온 반면 전남도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해저터널이 광양만권의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있지만 인구 유출 등의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라남도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안과 진도 등의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들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해상풍력 조성 사업도 이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장애물이었던 세 가지 규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 사업 출자 가능액이 최대 786억 원까지 늘게 됩니다. 2030년까지 약 9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법상 습지보호구역에 해저 송전선로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육상 선로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근거를 담은 습지보존법 시행령은 2025년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공군 규정을 내세워 풍력 발전기 높이를 152m 이하로 제약했던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화 추세인 해상 풍력 발전기 보급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형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지금 요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인상되어서 자재값이 인상되어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 개선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앞으로 전남이 해상풍력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남면 삼산면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내년 9월까지 진행되고 해상풍력단지의 입지와 여건 분석, 정부 공모사업 대비 전략,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던 날씨가 내일은 비가 오면서 잠깐 풀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12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1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 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 기준 만조 시각은 오전 6시 50분, 간조 시각은 오전 0시 36분입니다. 2023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이 오는 12일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조례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2023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의 폐막식을 열고 아고라 순천 공연팀 활동 영상 상영과 아고라 순천 탑10 공연 등 올해 마지막 행사를 엽니다.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은 지난 2013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국 유일의 연간 공연 운영 시스템으로 처음 시작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2차 전지와 물류 분야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권역 내 투자 환경에 대한 홍보와 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가해 2차 전지 분야를 기반으로 해상 풍력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등을 적극 홍보했고 특히 광양만권의 2차 전지 투자 여건에 대해 중국과 스웨덴의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또 행사장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마련해 최근 양극재와 음극재, 배터리 소재 분야 등 핵심 전략산업 투자 확대가 이뤄진 2차 전지 산업의 강점을 중점 소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상담 온라인 창구인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순천시는 24시간 실시간 맞춤형 민원 응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정 정보와 민원 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분석해 24개 분야 450종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한 인공지능 AI 챗봇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시는 앞으로 기존 챗봇 시스템을 고도화해 채팅창 안에서 직접 민원 신청, 각종 시설 예약, 수강 신청 서비스 등 원스톱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다른 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올해 고흥지역 유해 야생동물 포획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흥군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멧돼지 325마리와 고라니 896마리로 지난해에 비해 77% 늘었습니다.